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와 윤리 제12강으로서 오늘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의 그 두 번째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2020년 5월 6일 수요일 강의입니다. 저는 지금 5월 4일 월요일 밤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어디까지였냐면 이제 그 도핑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뭐 역사 뭐 등등 해서 했었죠. 쭉. 이제 그래서 베리 본즈 얘기, 랜스 암스트롱 얘기, 뭐 이게 왜 나쁜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 도핑을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또 그 나머지 부분 유전자 조작을 통한 도핑, 또 그밖에 무슨 뭐 신기술 소재 등을 이용한 경기력 향상에 관한 이슈들, 이런 얘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이 5월 13일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10일 날 또, 그 첫 번째 과제 제출이 있죠. 여러분들 좀 바쁘실 텐데, 연휴를 마음껏 즐기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일단은 따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 외에 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그 과제에 대해서 그 기말 그 시험, 기말 시험이란다. 기말 그 에세이 과제 작성에 대해서 보내주신 학생들이 꽤 있어서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어, 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 보내주시기 바래요. 뭐 금요일, 토요일 이때까지 괜찮으니까 계속 보내주시고, 물론 뭐 시험 공부도 하셔야 되고 이제 그걸 해야 돼서 참 죄송하고 좀 여러분한테 미안한데, 그래도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 우리 지금 닥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기말 에세이의 주제 및 그 쓰는 방향을 정하는 것, 그거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제 이 얘기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이제 그 뭔가 사진을 좀 보도록 하죠. 이 사진은 이제 그 조 바이든이라는 그 미국 정치인의 사진인데요. 뭐 그 옆에는 이제 그 부인인 질 바이든이고, 근데 이제 이 사진이 최근 사진이 아니고요. 1987년 무렵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30년이 넘었죠. 30한 3, 4년 됐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제 미국 그 대통령 선거가 올해 말에 있게 돼 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이제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걸 꼭 아셔야 될 필요는 없는데, 당연히 이제 그 뭐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알아야 되냐, 뭐 당연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뭐 알아두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뭐 모든 분야에서 이제 미국하고 그 관계가 많이 있고,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생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뭐 아무래도 미국으로 여행 가기도 좀 껄끄러워졌고, 뭐 코로나 이전에라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그런 게 방위비 분담액이 늘어나면은 뭐 우리가 세금도 더 내야 되는 거고, 뭐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우리 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고,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큰 이변이 없으면은 이제 11월 달에 그 현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그 경쟁을 해서 뭐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되겠죠. 차기.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이든이 어, 이제 민주당 후보인데, 이 사람의 이제 정치 인생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그 동부의 그 델라웨어라는 주 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상원 의원을 뭐 한 50년을 했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상원 의원은 이제 주당 2명밖에 없습니다. 예. 음, 그런데 이 델라웨어라는 주가 굉장히 작아요. 작고 이 동북부에 그 있습니다. 어디쯤에 있냐면 그 펜실베니아하고 그 매사추세츠 뭐 이런 데 그 워싱턴 DC 그쪽 근처에 굉장히 조그만 데가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가기도 힘든 게 이렇게 너무 작기 때문에 영토가 그냥 뭐 일부러 글로 작정하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 예, 글로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땅이 워낙 좁아서. 저는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 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떤 다리를 넘어갔어요. 이렇게 잘못해서 그 필라델피아 갔다가 이렇게 그 실수로 예. 그랬더니 웰컴 투 달라웨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실수로 한번 방문해 봤는데 하여튼 그 주 출신의 상원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988년도 대선 때도 그 출마를 했었어요. 대통령 그 예비 후보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에 출마를 했었는데 이 사진이 그때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 좀 약간 어이가 없는데 그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연설을 했어요. 그 아이오와 스테이트 페어라는 데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굉장히 가난했고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알리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상습적으로 하는데 이제 미국 정치인들은 어떤 거를 이제 내세우고 싶냐면은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자기가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은 굉장히 가난하고 되게 못 사는 집안이었는데 내가 처음 대학에 가서 우리 집안을 일으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그 문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 드립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87년도에 내가 뭐 우리 집안에서 처음 대학 간 사람이었고 뭐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누군가가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인터넷도 없을 텐데 이거 이거 바이든이 한 말 영국의 그 정치인이었던 닐 키녹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누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정말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하고 거의 그냥 그대로 갖다 바꾸고 자기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치명타를 입었죠. 그 표절이잖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는 표절은 좀 비도덕적인 행동인데다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게 창의성 부족 아닙니까? 예? 남의 거나 베끼고 앉아 있고 그럼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증언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언이 나왔냐면은 그 조 바이든이 시라큐스라는 대학에서 로스쿨을 다닐 때, 그러니까 법학 전문 대학원이죠. 예, 로스쿨을 다닐 때 그 숙제를 그거를 이제 남의 걸 베꼈다가 걸린 적이 있었다 뭐 이런 또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원펀치 투펀치를 맞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낙마했죠. 네. 그리고는 이제 계속 상원의원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 출마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2008년도 대선에서 이제 오바마가 됐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선거였죠. 예. 그랬는데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이제 부통령으로 그 러닝메이트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마가 이제 조 바이든을 골랐어요. 러닝메이트로.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오바마가 그 흑인이잖아요. 흑인이고 젊고 좀 약간 그 뭐랄까 미국 주류 사회가 약간 좋아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지방도 자기 지역구도 시카고고.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게 그 보수적이고 안전하고 평범한 이미지의 그 파트너를 원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 낙점된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부통령이 돼서 8년을 일했죠. 그 오바마 밑에서. 예.
사실 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워낙 그 젊고 힘이 있고 이미지가 강력했기 때문에 인기도 좋고 바이든의 뭐 역할은 크지 않았어요. 원래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뭐 사실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바이든은 이제 좀 약간 병풍의 역할이 컸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오바마 뒤에서 이렇게 씩 웃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 8년 동안 이제 어, 뭐 오바마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그냥 뭐 좋은 이미지를 가졌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바이든이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선에 나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로 나이가 너무 많고 이게 42년생이거든요. 지금 이제 77, 78이에요. 만으로. 그러니까 뭐 곧 80이 되는데 8년을 한다고 치면은 88세 뭐 이렇게 되는데 70 뭐 80 만으로 86, 7세 이렇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나이죠.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나이가 많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야심도 없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그 사람을 끄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오래 정치한 사람 이런 이미지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부통령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올라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재임 중에. 아들이 병으로 죽어서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아들이 죽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랄까 그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부통령이면은 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인자니까 어쨌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아휴 저렇게 뭐 그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아들이 죽으니까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안 됐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이게 그 정치에서 제일 그 무서운 표는 동정표거든요. 예. 이 유권자와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일치가 돼요. 그래서 그 유대감을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상대 후보 쪽에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뭐 불쌍하다는데 어떡할 거야. 예. 그 우리나라의 지난번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사람의 어떤 강점도 그거죠. 정치인으로서의 강점. 예. 불쌍하다. 왜냐하면은 이 엄마 아버지가 모두 각각 그 이 암살당한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만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시골 할머니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만나면은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울어요. 이렇게.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런 그 강력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감히 누구도 공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까지 됐죠. 어쨌든 그러니까 바이든도 그런 그 동정표를 받은 겁니다. 그때 아들이 죽으면서. 물론 뭐 아들이 죽은 거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이 사람의 정치적인 그 커리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에 안 나올 듯 하더니 이제 나왔어요. 실제로 지난번에 안 나왔잖아요. 그 힐러리가 후보가 됐을 때는 이제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후보가. 근데 이거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좀 불안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좀 확 휘어잡는 이런 그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 후보는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 이 사람이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 근데 이거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솔직히 좀 의심스럽고 뭐 이거 뭐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누가 또 공격할라. 하여튼간 연세가 많으신 건 사실이니까. 하여튼간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됩니다. 저는 사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바이든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표절하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어떤 과제를 하든지 숙제를 하든지 뭐 시험을 보든지 부정행위나 표절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결론은 표절하지 말라는 걸로 이상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나머지 진도 나갑시다, 이제 그럼. 예. 나머지 진도 나가보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봅시다. 골드만의 딜레마. 골드만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딜레마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뭔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가지고 이걸 어떤 걸 고르자니 막 힘들고 A를 고르자니 어? B가 안타깝고 B를 고르자니 A가 눈에 밟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딜레마 이거 스펠링도 헷갈립니다. L이 한 개고 M이 두 개예요. 예. 딜레마.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했던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골드만이라는 학자가 의사죠, 의사. 학자라기보다 의사가 이제 그 엘리트 선수들을 상대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조사냐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게 죄송한데 이게 제가 그 원래 이제 그 설문조사에 설문이 어떤 식으로 써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로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를 해석하자 이게 아니라 그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 약간 좀 의미가 바뀔 수 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1970년대에 어떤 연구가 있었대요. 그 연구가 뭐였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하나 해석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알약이 있는데 그쵸? 필이 이제 알약이죠. 알약이 있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거죠. 어떤 약이냐면은 너를 올림픽 챔피언으로 만들어주는 알약을 주겠다 이거죠. 자, 근데 말이야. 그런데 이걸 먹으면은 너 1년 안에 죽어. 너 이거 먹을래 말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엘리트 선수들한테, 그럼 올림픽 정도 나갈 정도의 아주 뛰어난 선수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답이 나와 있네요. 약 50%가 먹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1970년대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시죠. 어때요? 이 결과가 좀 놀랍나요? 아니면은 뭐 예상했던 바인가요? 1970년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1970년대에 그 NFL의 트레이너들이 선수들한테 그 스테로이드를 그냥 뭐 공공연히 주사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 도핑은 있었습니다.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불법 약물 투여는 그때도 있었고 뭐 특히 동독 이런 나라들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문을 바탕으로 골드만이 이거를 이제 약간 바꿔서 설문 내용을 약간 바꿔서 비슷한 설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2년부터 95년에 걸쳐서 했다 이겁니다. 이제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조금 그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면은 뭐 팬타스틱은 아시고 여기 데카슬론이라는 단어 있죠? 데카슬론. 이게 뭐냐면 이제 10종 경기라는 뜻이에요. 10종 경기. 그 올림픽에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데카라는 말이 이제 10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10 숫자 10. 네. 10. 그래서 손이 안 들어가네요. 화면에. 네. 이렇게. 네. 10. 그래서 10가지의 운동 종목을 한꺼번에 하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뭐 육상을 중심으로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능 스포츠맨을 뽑는 종목이죠. 그래서 10종 경기부터 미스터 유니버스, 그러니까 그 유체미를 뽐내는 미스터 유니버스까지 뭐 등등등 아무거나 네가 앞으로 5년 동안 나가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마법의 약이 있다. 매직 드럭이라고 나왔네요, 여기. 예, 마법의 약이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 보면 드로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많이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 예, 드로백이 이제 뭐냐면 이제 단점 이런 뜻입니다. 문제점, 뭐 부작용 같은 거죠. 예.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원 마이너라고 나왔는데 절대 마이너하지 않은데 하여튼 예, 한 가지 그 사소한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5년 동안 네가 모든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5년 안에 죽는다 이거죠. 너 그래도 이거 먹을래?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 약 50%가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이제 그때.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이 좋다고 이제 그 발표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조사를 했는데, 야, 50%가 먹는다고 했어. 막 이러면서 이게 약간 근데 저는 이거 좀 솔직히 제가 뭐 이 논문을 그 원본을 본 건 아니라서 솔직히 뭐 단언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연구하면 좀 위험합니다. 이거. 예. 일단 그 설문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뿐더러 이 질문은 좀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이게 일단 불법인데, 그쵸? 불법을 뭐 전제로 혹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이 결과가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란 말이야? 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약물 복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그 연구의 어떤 신뢰도를 좀 의심합니다. 그래서 뭐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러고 넘어갔죠, 이제.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뭐 98년도에 그 어마어마한 야구에서 홈런 레이스가 있었고 또 2000년대 들어와서 뭐 베리 본즈나 랜스 암스트롱 같은 그런 초대형 약물 스캔들이 터지고 뭐 많은 선수들이 약물 복용으로 적발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이나 경각심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아 그래 이거 약물은 몸에 안 좋고 안 좋지. 그 80년대에 그 프로 레슬링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았고 그 WWF라고 불렀죠 그때. 지금은 WWE지만 근데 이제 그때 그 유명 선수들 중에 그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약물 중독의 후유증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가 아니라 어저께 그 5월 3일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TV는 사랑을 싣고 재방송을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은하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자기 작곡가 선생님을 찾는 그런 프로였는데, 이 가수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가수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빚을 졌대요. 많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자기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밤무대 있잖아요. 그 야간업소. 그 수도권 일대 야간업소를 막 한 7, 8군데를 막 뛰었답니다. 인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인천에서 시작해서 뭐 영등포 뭐 이렇게 찍고 이제 뭐 의정부 동두천 이렇게까지 가는 그 하루 코스가 있었대요. 이제 그걸 막 계속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게 이게 진짜 그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데다가 또 그 술집에서 노래하다 보면 뭐 희롱하는 놈, 뭐 맥주병 던지는 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거기다가 차로 계속 이동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막그 과속하고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거의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완전히 그 방전이 돼서 거의 뭐 매일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았대요. 그 가수의 증언에 따르면. 근데 그 주사가 이제 스테로이드성 그런 그 주사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호르몬 작용이랑 이렇게 이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막 얼굴이 막 팅팅 붓고 살이 막 찌는 그런 그 부작용이 생겨서 뭐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약물 중독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예.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예.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싸다. 예? 뭐 굴비 막 한 그룹에 뭐만 원에 준다고 누가 막 옆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싼 굴비는 없어요, 세상에. 그거는 이제 굴비가 아니고 그 서더리 뭐 이런 가짜입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 무조건 싸고 무조건 좋고 그런 건 없어요. 로또 번호 막 그냥 알려주는 사이트 이런 거 없어요. 예.
투자만 하면 300배 오르는 주식 알려주는 사이트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뭐 그냥 뭐 유튜브 30분만 보면은 막 성적이 토익이 막 200점씩 오르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뭔가를 얻으려면은 나의 시간과 뭐 때로는 돈과 나의 노력을 그만큼 투자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렀는데 하여튼 약물의 그 위험성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과거와는 달라. 그래서 그렇지 약물은 위험하지. 안 돼. 그리고 그건 불법이고 아유 안 해.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가 많이 생겼죠. 선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물론 유혹이 지금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설문조사를 2009년도에 호주에서 한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나 일반인들 상대로 이제 비슷한 설문을 해본 결과 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뚝 떨어졌죠. 그 비율이. 그래서 뭐 한 5% 이내? 예, 거의 뭐 미미한 숫자만 이제 하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약간 질문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자 이게 이제 불법 약물이긴 한데 너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거라면 우리 그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교과서에 나오는 그 얘기죠. 예. 만약에 이 약물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면은 뭐 허락해도 될 것이다 이런 그 제가 동의할 수 없었다고 했던 그런 주장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설문조사에서 약간 질문을 바꿔가지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12%만 그러면 한번 먹어보지 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뀐 거고 교육도 좀 된 거고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딜레마 혹은 뭐 이 이론이 그러니까 저는 뭐 쓸데없이 얘기를 좀 오래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그 연구 자체가 좀 신뢰성도 떨어질 뿐더러 아까 얘기했지만 윤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별로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얘기는 되게 오래 했네요. 넘어갑시다. 빨리. 다음 장.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고 약물의 위험성 혹은 윤리적인 그 잘못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많이 교육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갑자기 사진이 뜩 나왔네요. 유전자 조작. 이게 어, 그래서 이제 도핑을 요즘에는 이제 뭐 약물을 뭐 금지 약물을 뭐 마시거나 뭐 주사 맞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구식이라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그 도핑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유전자 조작 도핑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전자 조작이라는 거는 원래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원래 이제 인간이 어, 그 기술을 발전하면은 그거를 좋은 데에만 쓰지 않죠. 예. 나쁜 데에다가 쓰죠. 핵 물리학의 발전이 그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처음에 그거 만든 그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걸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써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터넷의 발전으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문 종이를 안 봐도 되고 뉴스 그냥 막 팍팍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그 전염병이 막 돌아다녀서 학교도 못 가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그 훌륭한 그 인터넷 무슨 기술을 가지고 뭐 이상한 방을 만들어서 그 알파벳 무슨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뭐 사실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들 텐데 그 인터넷 기술이 발전해서 제일 뭐랄까 덕을 본 산업이 그 포르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그 VHS 테이프에 혹은 뭐 DVD에 그거를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녹화를 해서 그걸 팔았어야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뭐 그냥 파일로 그냥 뭐 하면 끝나니까 이게 완전히 혁명적으로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무슨 방 이런 사건도 벌어지는 거고. 예. 그 인간의 의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같은 기술의 발전을 뭐 어떤 식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건 저도 또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유전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뭐 기술적으로 뭐 제가 뭐 생물학이나 의학에 지식이 많은 게 아니니까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 이제 제 딸을 낳을 때 2004년도에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그게 유행이었나 봐요. 뭐 이게 제대혈을 아기를 낳을 때 그 제대혈 있잖아요. 줄기세포. 그 제대혈을 보관해서 그거를 이제 두면은 나중에 이제 무슨 뭐 희귀 유전병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가져다가 쓰면은 뭐 난치병 치료에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몰랐는데 와이프가 그걸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제 산부인과하고 이제 뭐 제휴된 회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관을 한 거죠. 이제 그 냉동 창고 같은 데다가.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으로 그, 그 의무 보관 기간이 끝났대요. 이제 그래서 200만 원을 내면은 이제 나머지 평생 보관해주고 우리 딸 이제 평생 예. 그리고 100만 원을 내면 뭐 20년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돈을 안 냈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뭐 이제 뭐 애도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런데 와이프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거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래도 그거 해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또 엄마들은 또 자식 일이라면 그쵸?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예. 또 저희 와이프도 제 딸이라면 또 꼼짝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뭐 나중에 뭐 사업을 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이 부모님들은 자식이라면은 정말 끔찍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를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끔찍한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나. 뭐 좋게 말하면 마케팅이고 나쁘게 말하면 장사 속인데, 자,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이런 걸 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그 스튜디오 촬영권 이런 걸 줍니다. 뭐 원래 20만 원인데 뭐 1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그 쿠폰을 이제 발행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10만 원어치를 원래 20만 원어치인데 10만 원에 받고 이제 찍어줘요. 그쵸? 예. 근데 찍어주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할 때 이거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이제 주는 거예요. 사진을 뽑아서. 예.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제 그 10만 원, 10만 원어치 이제 뽑아주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내시면은 이거까지 해드리는데 사진 어?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래요? 아니면은 안 가져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10만 원에 그냥 이것만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좀 더 내시고 뭐 5만 원 더 내시고 이것도 더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미리 뽑아놨어 사진은 이미.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 이것만 해도 되는데 뭐 이제 이러잖아요 보통. 왜냐면 예산이 처음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10만 원만 내려고 생각하고 1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받기로 했던 것보다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 요금을 내라니까 이건 뭐 뭐랄까 바가지는 아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속임수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장사 속인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갈등을 하잖아요. 이거 저 가져갈까 말까? 어떡하지? 뭐 이러는데 그때 이제 결정타가 있어요. 이제 안 사고는 못 빼기 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진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물어보잖아요. 혹시 궁금하니까 나는 내가 저걸 안 사면은 저 사진을 어떡하지? 난 주지는 않을 텐데 찍어놨다며 찍어놨다며 그냥 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주지는 않아 또 예, 치사하게. 그래야 또 먹고 살죠 그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하냐? 저희 이거 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엄마들이. 뭐? 우리 딸 사진을 버린다고? 어? 우리 딸 사진을 그 파쇄기에 넣어가지고 드드드드 간다고?
안 돼, 안 돼. 끔찍해. 그러면 아빠들은, 뭐 종인데 뭐 어때? 그 사진인데 뭐. 안 돼, 우리 얼굴이, 그 파쇄기에 갈려, 나 안 돼, 안 돼. 그냥 사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안 사는 엄마들 없어요. 예. 100%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50% 할인 쿠폰이 할인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무조건 싸고 좋은 건 없다고 했죠. 예. 하여튼 그래서 제대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걔네가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은 지정된 기간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뭐 의료물 폐기법 뭐 몇 조에 의거하여 뭐 폐기 처분합니다. 그럼 우리 마누라 이제 와이프 완전히 막 기절하는 거예요. 뭐 우리 딸 제대열 버린다고?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다시 사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 이겁니다. 예. 딸내미 제대할 얘기하다가 또 예, 오늘도 역시 예, 엄한 데로 예, 산으로 올라가는 제 수업 예,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도핑의 또 다른 이제 방법 중에 좀 약간 신식인 게 HGH라는 거예요. 그게 Human Growth Hormone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이제 뭐 인간 성장 호르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그 뭐 요즘에는 보통 이제 엄마들이 애들 키 안 클까봐 막 그 성장 호르몬 주사 맞추고 막 어렸을 때 그런다고 합디다마는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그 헐리우드의 그 배우들 있죠. 예, 배우들이 이제 그 항노화, 그 늙지 말라고 피부 땡땡해지라고 이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제 주사 맞기도 하고 이 선수들도 이걸 받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게 그 선수들이 나이를 먹으면은 왜 실력이 떨어지냐면요. 물론 뭐 근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부상을 당했을 때 회복이 늦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뭐 진짜 하루 종일 죽도록 연습하고 나도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또 쌩쌩해요. 예, 20살 때는. 여러분은 뭐 그 나이니까 그렇죠. 저는 만약에 뭐 축구 한 게임 뛰었다 지금 뭐 그러지도 않지만 그러면 이제 한 3일 동안 알아 눕습니다. 이제 이 나이 제 나이 되면은 예. 저도 여러분처럼 그런 쌩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27살 때는 27살 때는 그 하프 마라톤 3시간 반에 뛰고 그랬어요. 예. 3시간 반이었나? 2시간 반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에 뛰었고 예. 뭐 축구도 좀 했고 운동 좀 했습니다. 예.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뭐 어느덧 그렇죠. 예. 예. 아이고 허리야 막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회복이 늦어요.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툭 치면 넘어가요. 예. 힘 좋은 타자들은 그 이대호 같은 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나이가 3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칠 때는 딱 쳤을 때는 맞아 넘어갔다 싶었는데 하더니 이게 이제 잡혀 펜스 앞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 떨어져. 이거 이대호가 뭐 약물 복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하여튼 예를 든 건데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그 부상 한번 당하면 낫질 않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HGH라는 그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이용했는데 이제 이것도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항상 도둑은 경찰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금지 약물을 이제 지정이 안 된 것 중에 또 이제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은 또 이제 와다나 카다에서 이제 금지 하면 또 딴 거 하고 또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럽니다. 유전자 도핑이란 뭐냐면은 그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서 도핑을 하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치료 목적 외에 그 퍼포먼스를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안 한 것 같은데 이 영어로 그 금지 약물을 PED라고 하거든요. PED 알파벳 대문자로 PED Performance Enhancing Drug. 그래서 PED라고 부릅니다. Performance Enhancing Drug (PED). 음, 유전자 도핑의 사용 가능성.
예. 어, 이런 가능성은 이제 지금은 초창기니까 이제 별로 뭐 없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많이. 왜냐하면 이게 유혹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팀이 뭐 월드컵 우승하는 게 소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예. 근데 그냥 해서는 이거 절대 뭐 한 천년이 가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럼 아예 그 로버트처럼 완벽한 축구 선수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중앙 수비수용으로 막 195cm에 뭐 100kg, 헤딩 능력 뭐 마치 게임에서 그 능력치 매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헤딩 능력 만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그 근력 뭐 주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는 그런 기술은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완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니면 일부러 이제 그 국가적인 사업으로 음, 뭐 그 체력이나 뭐 운동 선수끼리 결혼시켜가지고 일부러 그 유전자 때부터 육성한다든가 뭐 이런 좀 비인도적이지만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아시죠?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영화 배우였죠.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나오는 얼마 전에 한국에도 왔었죠.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예. 이 사람이 70이 넘었는데 지금 예. 원래 그 80년대 초반에 미스터 유니버스는 아니고 하여튼간 그 보디빌딩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근육이 좋죠, 보다시피. 예.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사람이 됐죠. 시민권을 얻었는데 80년대 터미네이터, 뭐 코만도 뭐 등등의 그 액션 영화에서 이제 엄청난 근육과 액션을 보여주면서 스타가 됐죠. 그래서 그 케네디 집안의 조카인가하고 결혼도 했어요. 뭐 지금은 이혼했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운동선수였다가 영화 배우였다가 이제 셀럽이 돼서 어,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거든요. 예. 주지사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 같은 그 위치거든요. 비슷한 위치인데 더구나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주입니다. 예. 왜냐면 인구나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걸로 따져보면 제일 크고 제일 그 인구도 많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주만 따로 떼어내서 만약에 하나의 국가로 독립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주죠.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단순한 거지. 이 사람을 그 주지사로 뽑아왔다는 게 좀 약간 웃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뭐, 아니, 뭘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전에 또 한 명 있었어요. 그 연예인 셀럽 출신 그 주지사가. 그 과거에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죠, 나중에. 예. 근데 로널드 레이건은 1980년부터 88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스포츠와 얽혀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나만 재밌는 것 같은데, 등간 예. 뭐 수업 진도보단 재밌잖아요, 그래도. 예. 로널드 레이건이 원래 그 영화 배우가 되기 전에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그 스포츠 아나운서였습니다. 예.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그 원래는 그 제가 살던 아이오와라는 주에서 그 데븐포트라는 동네에 그 작은 마이너리그 베이스볼 팀의 그 전속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면접을 보러 갈 때, 그 팀 면접을 보러 갈 때, 그 테이프를 하나 들고 왔대요. 자기가 이제 녹음한 테이프를, 그 포트폴리오 같은 거죠. 근데 뭐냐면 그게 실제로 경기를 보면서 그 중계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경기 상황을 생각해서 야, 누가 볼 잡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자기가 혼자서 직접 이렇게 말로 만든 그 테이프를 보여줬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딱 그 팀에다가 줬답니다. 그 이 사람이 언변이 도 좋잖아요. 잘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팀에서 오, 너무 잘하는 거야. 중계를. 합격!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 아나운서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시카고 컵스라는 그 시카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야구팀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팀이 LA로 원정 경기를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LA 그 헐리우드에 가서
이제 배우 오디션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니까 합격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는 그만하고 이제 배우만 하자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배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맡은 역할이 주로 굉장히 선량하고 유쾌하면서 그런 그 역할이었어요. 뭐 주인공급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연급 중에 굉장히 뭐 이미지 좋은 역할 이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인지도나 호감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나가서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가 나중에 생각하기를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 사람인데 근육맨 뭐 저 형도 하는데 뭐 내가 왜 안 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사실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처음 미국 왔을 때 영어도 잘 못하고 그 굉장히 액센트도 심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 놀리는 사람들도 많고 코미디에서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얘기 안 할 뻔했네요. 이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이 80년대 초반에 그 이런 엄청난 근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그 스테로이드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사실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뭐 그게 금지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뭐 금지도 아니었고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성형해서 더 이뻐진 그 연예인들은 뭐 그것도 욕 먹어야 되냐 뭐 이렇게 또 누가 비난 이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때는 많이들 했어요. 이렇게 80년대 초반 이때는 뭐 이게 뭐 그냥 뭐 늘상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근육에 예, 한 40%는 이제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페이지. 자, 문제점. 인간 존엄성 침해. 어떤 연구나 응용도 인간의 존엄성에 우선할 수 없다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유엔에서 발표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는 사실 그 어떤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이 세상에 블랙홀이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건 저의 믿음이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그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간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간 근데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한 거 보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그쵸? 예. 심지어 글씨체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어떻게 뭐랄까 누군가가 만들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 하여튼 근데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굉장히 소중하고 뭐 존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를 뭐 너무 거창하게 한 것 같은데요. 예. 종의 정체성 혼란.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인간의 그 몸에다가 뭐 이제 치타의 그 뒷다리를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말의 허벅지 근육을 갖다가 붙인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 말인지 그쵸 헷갈리는 거죠. 무질서 초래 그쵸 이건 뭐 좀 공자님 말씀인데 과정보다 어, 기술에 대한 의존이 커서 전통적인 스포츠의 가치를 퇴색하게 만든다. 그쵸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 주사 한 방이면 끝나면 그쵸 뭐 연습하라고 참 뭐라고 닥달할 방법도 없고 애들한테 위험성 그쵸 이게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죠. 그 부작용이 당연히 있을지도 모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부작용들 종의 정체성 이런 거 이제 이거하고 아무 딱 상관은 없는 건데 여러분 혹시 블레이드 러너란 영화 아십니까? 이 영화가 그 리메이크가 하면 됐죠. 그래서 이제 랄라랜드에 나오는 그 남자 배우 라이언 고슬링 그쵸? 이름 까먹을 뻔했네요.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세상 거의 모든 영화는 이제 대부분 원작이 더 낫습니다. 소품보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원작을 이제 비교적 늦게 봤는데 최근에 작년인가에 봤거든요. 그 영화가 참 진짜 좋은 SF 영화의 어떤 고전이고요.
교과서 같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인간들이 그 사이보그를 만들어요. 인조인간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되게 위험하고 뭐 어려운 이런 그 작업을 하는데 다 시킵니다. 예. 그 위험하고 어렵고 뭐 더럽고 이런 일을 하는데 주로 시켜요, 작업을. 그랬는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러다가 얘네들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써먹었으니까 이제 얘네들 다 이제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때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인간이. 아, 물론 뭐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한들 뭐 그게 과연 나쁜 거냐 이렇게 뭐 물어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걔네들은 겉으로 보면 완전 완벽한 인간이거든요. 예, 그 영화에서 심지어는 눈물도 흘려요. 예, 그 주인공이 그 사이보그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거기 보면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뭐 눈물도 뚝뚝 흘리고 막 그래요. 근데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 웃긴 게 사람보다 오히려 그 블레이드 러너 그 사이보그들이 더 인간다운 말을 하고 인간다운 행동을 하고 예, 오히려 더 진짜 인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풍자죠. 예, 누가 진짜 인간이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예,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종의 정체성 혼란이죠. 예, 정말 인간이 누가 인간인지 예? 인간이 뭐 어디까지가 인간다운 건지 이런 뭐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스터 고라는 유명한 그 만화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허영만 화백이 그린 만화인데 예. 영화는 이상하게 됐죠. 예, 국가대표 만든 김용화 감독이 예, 이 영화 그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만들었다가 아주 완전히 진짜 폭망했는데 예. 이 영화 원작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프로야구 팀들이 그야말로 용병을 수입하는데 그 용병들이 다 누구냐면은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고릴라가 막 홈런치고 예, 그 치타가 막 대주자로 나가서 도루하고 매가 막 어? 외야수로 나가서 희생 플라이 다 잡고 막 이런 그 예, 스포츠 사회의 무질서가 초래됐죠 진짜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일들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이고요. 예, 시간이 많이 다음 장 넘어가서 방지 대책은 뭐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지속적 연구, 도핑 테스트 그리고 이제 검사 의무화. 그러니까 이건 특히 이제 어, 좀 유명하거나 성적이 좋은 선수 말고도 그냥 일반 선수들도 예, 정기적으로 굉장히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무래도. 그리고 뭐 또 당연한 얘기죠. 윤리교육 의무화. 뭐 이런 수업을 여러분 말고 딴 사람들도 많이 들어야 될 텐데. 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다음 장. 자, 스포츠에서 생체공학 기술 활용.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첨단 기술이 이제 스포츠에서 이용되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풋볼, 미식 축구에서 그 VR 있죠. 그 Virtual Reality, 그 VR을 그 연습에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 풋볼은 이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습을 할 때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이제 그 뇌 충격 있죠? 예. 혹은 뭐 부상을 당하기도 쉽고 연습하다가. 예. 그래서 그 실전과 똑같은 환경을 VR로 구현하면서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수끼리 직접 충돌하지 않으니까 그 부상의 위험이 많이 줄어들겠죠. 예. 그런 기술이 실제로 많이 도입이 돼서 이제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제 그런 뭐 virtual reality, 뭐 football practice 이런 식으로 치면은 예, 그 나와요 많이. 네. 이제 수업 시간에 비디오를 같이 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또 이제 자 이게 그래서 안전을 위한 기술이죠. 말하자면 이게 부상 방지, 예, 그 목적이 제일 크죠. 그리고 감시를 위한 기술, 이게 이제 참 그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만든 기술도 있지만 또 감시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아는 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형이 이제 프로야구 선수를 은퇴하고 고등학교 팀 코치로 갔어요. 한 20년 전에. 네.
근데 이제 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아, 요즘 애들이 굉장히 체력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때는 말이야. 그 정도 연습은 다 했는데, 애들이 약해졌나 봐. 이러면서, 애들이 좀만 훈련 강도를 높이면은, 아, 코치님, 아, 못하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형, 걔들이 과연 정말 체력이 약한 걸까? 아니죠, 당연히.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코치한테는 이제 말하자면 간을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아, 코치님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래서, 그러니? 그러면은, 그래. 좀 쉬었다 하자. 이러면 이제 좋은 거고. 그쵸. 그럼 쉬었다 하는 거고. 그럼,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러면은, 아싸! 이렇게 좋아하는 거고. 이 새끼들이, 죄송해요. 예.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이 자식들이, 어디서 꾀를 부리고 있어. 더해! 이러면, 예? 그리고 더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애들은. 근데 이제, 이 형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좀, 그래, 쉬었다 하자 이랬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빡세게 해봐. 애들 다 따라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 이 형이 이제 어느 정도 코치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됐죠, 나중에는. 아, 자식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면서 말이야. 못하겠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예, 그분도 당연히 선수 출신이고 다 아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선수들이 차고 있는 이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캐타풀트라고 주로 이제 축구팀들이나 미식 축구팀들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 안에 이제 작은 GPS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 컴퓨터에 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선수 뭐 몇 분 뛰었나, 몇 킬로 뛰었나, 뭐 심장 박동은 어떤가, 뭐 뭐 칼로리 감소는 어떤가 이게 다 나옵니다, 데이터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게 꾀를 부릴래야 부릴 수도 없어요. 이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선수 감독님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 100바퀴 뛰고 와 이러면은 이제 한 80바퀴 뛰고 쓱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컴퓨터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몇 바퀴 뛰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감시를 위한 기술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참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옛날 같은 그런 낭만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예. 또 수행 증가를 위한 기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 근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체크하죠. 감독 코치님들이. 예. 피지컬 코치가 또 따로 있잖아요. 축구팀들은 다. 예. 우리나라 지금 프로축구 K리그도 웬만한 팀들은 다 피지컬 코치들이 있는데, 이제 브라질 출신들이 또 많아요, 특히.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체공학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다 좋은 거죠. 예.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감시를 위한 기술 같은 게 있지만, 뭐 그래도, 예.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쓰러진다든가 이런 일들은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좋다고 봐야죠. 다음 장. 자,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건데, 뭐 전신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라고 이제 뭐 좀 케이스처럼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 무렵에 스피도라는 유명한 수영복 업체가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여기 박태환이 오른쪽에 입고 있는 것 같은 전신 수영복을 출시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영 선수들은 경기 앞두고 다리에 털 있죠, 털. 그런 거 하나까지 다 면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0.001초라도 줄어들면 기록이, 예,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전신 수영복을 입으면은 일반 수영복을 입었을 때보다 확실히 기록이 단축이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2008년, 9년, 10년 한 3년 사이에 세계 신기록이 그냥 진짜 일주일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퍼포먼스가 그냥 훅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수영연맹에서 야, 이거 잠깐만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어, 기록이 막 너무 자주 깨지고 이게 뭐 기록이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에 이르르니까, 야 잠깐 이거 전신 수영복 일단 금지.
이거 안 되겠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에 금지시켜서 아마 지금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불법은 아니죠. 예, 이게 무슨 뭐 금지 약물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지금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금지하는 이유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뭐 전신 수영복을 입을 수 없, 그 경제적인 이유로 입지 못하는 선수들은 뭐 불공평하다 이러는데 글쎄 이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은 이 금지 약물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전신 수영복을 그럼 다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다 입으면 공평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 이게 비싸다고 한들 뭐 한 벌에 뭐 1억 원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100만 원인지 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궁색해요. 그 변명이 그 금지하는 변명이 뭐 이게 공정하지가 않고 그런데 글쎄 그러면 뭐 코치들 어떤 선수는 뭐 진짜 세계적인 코치를 불러서 훈련하고 어떤 선수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동네 수영장에서 하고 불공평하잖아요. 그것도 뭐 세계 수영연맹에서 진짜 똑같이 강사를 뭐 파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진짜 딜레마죠. 예. 일단 지금은 금지인데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금지를 할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것도 역시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서 이제 넣었는데요. 어, 이 선수가 이제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고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다리가 없어요. 이 선수가 양쪽 다리가 다 없어가지고 장애인 올림픽에서 뭐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죠. 예, 스프린터인데 예,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뭐 무조건이 아니고 거의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게 인간 승리의 스토리 아닙니까? 일단 이런 다리가 없어서 이 그 탄소 자재로 된 그 특별한 금속을 다리에 붙여서 이제 뛰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키 후원도 받고 굉장히 그 셀럽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그 브랜드들하고 그 스폰서십 계약도 맺고 일반 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했잖아요. 거기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어,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일반 선수들이 그 비장애인 예비 장애인 선수들이 그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그 고탄력인 소재를 몸에다 붙이고 뛰는 거는 저건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도 다리 자르고 이거 붙일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간 또 그런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쟤뭐 별로 잘 뛰지도 못하는데 저거 장애인 선수라 스폰서도 받고 뭐 그런다 뭐 이렇게 하여튼 뉴욕 타임즈 막 이렇게 주말판 표지에도 나오고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그 좀 끝이 안 좋아요. 이 가운데 사진 보면 그 여자친구랑 사진 찍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도 모델이고 이 선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인데 그 이 여자친구를 그 사고로 죽였어요. 이 남자가 예, 그 총으로 쏴서 이제 죽였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근데 이 선수는 이제 변호하기를 도둑이 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집안에 집안이 도둑이 든 줄 알고 잘못해서 발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막 변호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과실이 인정돼서 재판을 받은 끝에 실형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게 이 선수가 굉장히 그 여러모로 뉴스를 많이 장식했었어요. 예, 뭐, 그 장애를 극복한 영웅으로서 또 뭐 나이키나 이런 데 후원받은 셀럽으로서 또 일반 그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또 또그 여자친구를 뭐 본의 아니게 죽인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과실인지 아니면 뭐 진짜 작정하고 죽인 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뭐 이제 재판 결과는 과실치사로 나와서 이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재판 받을 때 이제 이 의족을 띄고 갔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좀 약간 예,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고 뭐 이런 한동안 이 선수의 재판이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예. 지금은 아마 예, 지금은 석방됐을 거예요. 하여튼 예,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장 남았네요. 예. 자, 이 얘기도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케이시 마틴과 골프 카트. 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카트에 앉아 있는 선수가 케이시 마틴이라는 골프 선수이고요. 오른쪽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 타이거 우즈죠. 예, 이 두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고 그 스탠포드 대학 예, 동창입니다. 동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창인 거 확실합니다. 같이 둘이 골프부의 예, 멤버였고 아마 룸메이트였을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예, 하여튼간 친구입니다. 둘이. 그랬는데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이 그 명문 대학이잖아요. 예, 그 공부를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이 학교가 운동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뭐 풋볼도 옛날에는 좀 못했는데 최근에는 곧잘 하고 뭐 농구도 꽤 하고 그 밖에 뭐 다른 종목들도 거의 다 잘해요. 뭐 야구, 뭐 골프 등등등. 예, 뭐 배구, 여자 배구도 아주 세계 최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자 배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GS 칼텍스의 러스 있죠. 예. 그리고 현대건설의 헤일리 얘네들 다 그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에요. 예. 예. 제가 이제 일했던 학교가 그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거든요. 예.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예. 예.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2년 동안 월급 받았는데 예. 그 학교하고 같은 컨퍼런스 소속이에요. 이 스탠포드 대학이.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애들이 옵니다. 이렇게 가끔 저희 학교로 제가 일했던 학교로 예, 특히 여자 배구는 볼만해요. 예, 진짜. 예. 하여튼,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케이시 마틴 얘기를 하자면은, 예, 스탠포드 대학 출신 케이시 마틴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프로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PGA 투어에서 뛰었습니다. 근데 PGA 투어는 그 룰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카트를 못 타요, 선수가. 선수는 반드시 그 골프 대회 기간 내내 걸어 다녀야 돼요. 코스에서 코스를 이동할 때. 홀에서 홀 이동할 때. 여러분들은 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 골프장에서 카트를 타고 다니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빨리빨리 이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뒷사람들이 또 치고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타고 뭐 어떨 때는 또 뛰고 막 그래요. 예. 좀 뛰시죠. 이제 그 캐디 분들이 그러면은 뛰면서 이제 가방 실어놓고 뛰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PGA 투어에서는 어떠냐면 그 홀마다 홀에서 홀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다. 근데 골프가 이게 그, 경기가 18홀이거든요. 예, 18홀을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 홀이 보통 뭐 짧은 거는 300야드, 긴 거는 한 500, 600야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8홀을 다 걸으면 꽤 돼요. 예. 그래서 걷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솔직히. 예,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KT 마티니어 선수가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예, 큰 장애가 아닌데 이 한쪽 다리가 이게 이제 피가 잘 안 통하고 이래서 이렇게 오래 걷지를 못해요. 뭐 잠깐씩 걷는 건 괜찮은데 18호를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PGA 투어에 이제 청원을 낸 거예요. 나 이 장애 때문에 그 카트를 타야 된다. 그러니까 좀 예외 조항을 좀 신설해다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PGA 투어가 또 이게 뭐랄까요 이 스포츠 이런 데가 대부분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이란 말은 이제 두 글자로 말하면 꼰대 같다 이 얘기죠. 뭐. 예.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아니 무슨 골프가 얼마나 신사의 스포츠고 전통의 스포츠인데 어딜 그 카트를 끌고 올라오래 이 자식이 막 이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소송이야. 소송각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미국은 뭐 웬만하면 소송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게 또 스포츠를 떠나서 왜냐면 또 이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떠나서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게 90년대 한 초반의 일인데, 예. 그래서 케이시 말틴 대 PGA 투어 해가지고 이제 이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게 말틴이 이겼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PGA 투어에서 카트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됐죠. 이제 근데 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뭐냐면은 과연 골프라는 운동에서 그 걷는다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사실 골프는 뭐 얼마나 멀리 드라이브 샷을 치느냐, 얼마나 퍼팅이 정교하냐, 얼마나 그 아이언샷이 정교하냐, 뭐 이런 걸로 벙커에서 얼마나 잘 탈출하냐 이런 걸로 결정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 18홀을 걷는 것도 꽤 힘들거든요. 그리고 프로 대회는 목, 금, 토, 일 나흘 동안 매일 18홀을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 그것도 꽤 힘들긴 해요, 사실. 예. 그런데 근데 운동선수라면 뭐 그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뭐 따지긴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이 났다는 그 의의가 있는 거죠. 이 케이시 말틴의 골프 카트 그 사건은.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자세하진 않지만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된 거죠. 장애인에 관한 법,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의 그 전통은 과연 어디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슈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 케이시 말틴이 이 카트를 몰고 가는 게 과연 그 퍼포먼스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가. 아까 그 오스카 피스토리오스가 그 의족을 달고 뛰는 게 일반 선수에 비해서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생각할 거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PED에 관한 내용은 좀 더 할 게 많은데 뭐 여러분들 바쁠 테고 요즘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끝내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그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아니고 한 20분 정도로 끝낼게요. 예. 그래서 그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